사람들 앞에서 말을 해야 하는 자리는 어렵다. 직장의 한 해 매출과 직결되는 경쟁 프리젠테이션을 해내는 것만 어려운 건 아니다. 그저 보통 사람으로서 가벼운 말하기를 해야 하는 상황도 부담스럽긴 마찬가지다. 그렇다고 피할 수도 없다. 면접을 보러 가거나 회의, 모임 등에 참석하는 일조차 죄다 거부하고 살기는 힘든 노릇이니까. 대체로 말을 해야 하는 자리에 가기에 앞서 사람들은 궁금해지기도 할 것이다. 도대체 어떻게 하면 남들 앞에서 말하는 것이 편해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정은길 아나운서의 1000마디의 두려움을 이기는 법에 대한 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인 정은길님은 전 교통방송 아나운서와 전문 스피치 대표, 또 전문 스피커로서 각종 단체에서 스피치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 말하기 수업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1000마디부터 엄습하는 두려움을 이기게 해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말하기 맞춤 솔루션을 이 책에 담았다고 합니다. 1000마디부터 막히는 진짜 이유와 싸우지 않고 원하는 것을 얻는 기술에 대하여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1000마디부터 막히는 진짜 이유. 갑자기 어떤 발언을 해야 하거나 예상하지도 못한 질문을 받았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황한다. 스트레스는 어떻게 해소하세요? 혹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삶의 우선순위가 뭐예요? 같은 질문을 받았다고 치자. 어떤 답변을 할 것인가? 실제로 나는 말하기 수업을 하며 이러한 질문을 무방비 상태에 놓인 수강생들에게 던지곤 한다. 그러면 수강생들은 눈동자를 바삐 움직이며 나름의 답을 내놓는다. 내 생각엔 대부분의 답변이 훌륭한데 대답을 마친 사람들의 표정은 별로 좋지 않다. 자신이 한 말이 그다지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이다. 스트레스 해소법으로 잠을 잔다거나 영화를 본다는 답이 너무 뻔해서 싫은 것이다. 삶의 우선순위로 신뢰나 성장밖에 생각나지 않아 답답한 것이다. 그렇다고 뻔한 답변이 매끄럽게 나오는 것도 아니다. 고민에 고민을 거듭한 결과가 그렇고 그런 흔하디 흔한 말인데다 생각하며 말하는 탓에 뚝뚝 끊기는 말하기를 하는 스스로에게 실망하곤 한다. 결국 1000마디부터 막히는 말하기에서 자신이 생각해왔던 문제점들에 푹 빠져버린다. 그 문제들이라는 건 바로 앞에서 이야기한 목소리, 호흡, 발성, 발음 등이다. 번지수를 한참 잘못 짚었다. 그게 아니다. 절대 아니다. 1000마디부터 막히는 건 발음이나 발성 등 스타일링에 관한 문제 때문이 아니라 어떤 말을 할 것인지에 해당하는 컨텐츠가 없기 때문이다. 내가 평소에 생각했던 것들, 지금 마음속에 가득한 것들이 말로 저절로 흘러나오게 되어 있다. 어떤 질문을 받고 할 말이 딱히 떠오르지 않는다면 그건 말하기의 실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질문에 대한 생각을 거의 안 해봤기 때문이다. 할 말이 없는데 말이 매끄럽게 줄줄 나오는 게 더 이상하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걸까? 내가 생각하는 이유는 딱 하나다. 바로
세상 일에 그다지 관심이 없어서다. 세상 일에 관심이 많으면 하고 싶은 말이 많을 수밖에 없다. 우리 동네 수다쟁이 아줌마가 말이 많은 건 여기저기 관심이 가는 집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누구네 집 남편이 어떤 사고를 쳤는지, 누구네 집 아이의 성적이 어느 정도인지 관심이 많아도 너무 많다. 그 지나친 관심 때문에 깊이 대상이 되는 것이지만 그 아줌마가 하는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청산유수가 따로 없다. 이야기의 기승전결은 물론이고 흥미진진한 묘사까지 기가 막힌다. 세계 여행을 다녀온 사람들이 책을 많이 쓰는 것도 비슷한 이유다. 갑자기 글쓰기 실력이 늘어서가 아니다. 여행을 통해 이전과는 다른 경험을 했기에 할 말이 많아진 것이다. 날마다 다른 곳에서 잠을 자고 이제껏 못 먹어봤던 새로운 음식을 접하고 낯선 사람들을 만나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주제로 대화를 나눈다고 상상해보라. 얼마나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쌓여가겠는가. 그러나 날마다 비슷한 일상을 사는 사람들은 이와 다르다. 매일 같은 일터에 가서 비슷한 일을 하고 늘 만나는 사람들과 반복되는 메뉴의 밥을 먹는다. 나누는 이야기도 뻔하다. 도통 새로운 관심사에 눈을 돌리거나 자극을 받기가 힘든 환경이다. 게다가 아침에 출근하기 바쁘고 퇴근 이후에는 지칠 대로 지쳐서 쉬느라 바쁘다. 세상 일에 관심을 갖기가 쉽지 않은 게 당연하다. 어떤 질문에도 참신한 답변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인 것이다. 그렇다고 언제까지 이런 상황을 방치할 수는 없다. 말을 잘하고 싶다면 말이다. 세상 일에 관심을 두지 않는 한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늘지 않는다. 인풋 없이 아웃풋이 풍부해질 수는 없다. 제한된 상황에서도 최대한 세상 일에 관심을 가질 방법을 찾아야지 언제까지 목소리, 발음, 발성 탓만 할 것인가. 첫 마디부터 뻔하게 풀고 싶지 않다면 갑자기 말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크게 당황하지 않고 비교적 마음에 드는 스피치를 하고 싶다면 세상 일에 관심부터 가져봐야 한다. 마음과 머릿속에 담긴 컨텐츠가 있어야 무슨 말이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장 세상 일에 대해 없던 관심이 갑자기 생기진 않겠지만 평소보다 시야를 조금이라도 더 넓게 가져보려는 노력은 필요하다. 아무 것에도 관심이 없는 사람보다는 조금 더 할 말이 생길 것이다. 갑자기 어떤 것들에 관심을 둬야 하는지 감이 오지 않는다면 다음의 목록을 참고해보자. 요즘 사람들이 많이 보는 책은 무엇인지 일일이 다 읽어볼 순 없어도 목록 정도는 알아두는 것이 좋다. 트렌드 분석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남들의 관심사나 최근 이슈가 되는 주제, 키워드 정도는 알 수 있어야 첫 마디로 풀어내기 좋은 소재를 비교적 빨리 찾을 수 있다. 말할 거리를 빨리 찾아야 첫 마디의 두려움이 크게 줄어든다. 유행하는 드라마나 영화, 음악도 마찬가지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문화가 무엇인지, 관심을 갖고 소비하는 컨텐츠가 무엇인지를 알아두면 좋다. 특히 드라마, 영화의 줄거리나 노래 가사는 하나의 스토리라인을 갖고 있어서 내가 말하고 싶은 주제를 스토리텔링으로 풀어내고 싶을 때 큰 도움이 된다. 실시간 검색어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도 꽤 있다. 실시간 검색어는 지금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대상이어야 하는데 때로는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대상을 실시간 검색어에 올려 여론의 주목을 의도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더욱 찬반 의견이 갈리는 이슈를 확인하기에도 용이하다. 어쨌든 실시간 검색어를 보면 지금의 이슈를 바로 확인할 수 있고 그에 대한 나의 의견을 정리해보는 연습이 가능하다. 찬반 논란에 어떤 이야기들이 있는지, 그에 대한 근거는 무엇인지 등을 정리하는 연습을 자꾸 해보면 내 의견을 말할 때 잘 활용할 수 있다.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대화에도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다시 만날 일 없을 것 같은 사람,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 오랜만에 만났지만 안 친한 사람조차 나에게 영감을 주거나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어쩌다 하는 경우가 있다. 그 대화의 소재를 잘 메모해 두었다가 나중에 스피치에 활용하면 아주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 내가 실제로 나눈 대화, 직접 겪은 이야기만큼 구체적인 스피치는 없기 때문이다. 요즘은 너무 쉽게 유명인들의 인터뷰 기사를 접할 수 있다. 또한 궁금한 사람의 이름만 검색해봐도 수많은 인터뷰 기사를 읽을 수 있다. 그들의 성공 스토리를 참고하라는 게 아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내는 말에 관심을 조금만 기울여 보자는 것이다. 자신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건 생각보다 쉽지 않다. 그러나 그 이야기들을 자주 읽다 보면 나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방식에도 참고가 된다. 그들의 다양한 경험들, 고난을 극복했던 방법, 성공하기까지의 스토리 등을 담은 내용 역시 훌륭한 스피치의 소재가 된다. 또한 세상 일에 관심을 기울일 수 있는 것들은 생각보다 많다.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꼬맹이들의 대화에서도, 공중 화장실에서 잠깐 본 명언에서도 이야깃거리는 얼마든지 존재한다. 그 이야기를 발견하느냐, 발견하지 못하느냐는 세상 일에 대한 관심도에 달렸을 뿐이다. 첫마디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말하기의 소질을 금방 발견하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다면 지금보다 세상에 대한 관심을 조금만 늘리면 된다. 시작은 그거면 충분하다. 싸우지 않고 원하는 것을 얻는 기술.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멋지게 차려입은 직장인들이 으리으리한 사무실이나 회의실에서 토론이나 협상을 하는 장면이 곧잘 나온다. 치열하게 의견도 주고받고 서로에게 약점이 되는 부분도 적당히 지적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설득도 하면서 다들 청산유수로 말도 잘한다. 그런데 현실 직장에서의 회의나 토론은 어떤가? 아니, 맨날 회의만 하면 도대체 일은 언제 하라고? 직장인들이 자주 하는 푸념이다. 맞는 말이다. 회의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일을 할 시간도 없이 다음 회의가 또 잡히는 경우도 많다. 그렇다면 회의에서 이런 상황에 대한 의견도 주고받을 수 있어야 하는데 솔직히 내 의견을 제대로 어필하기가 쉽지 않다. 회의라는 게 함께 의견을 나누고 더 나은 결론에 도달하는 과정이라기보다 일방적으로 질책을 받거나 업무 지시만 받다 끝나는 날이 더 많지 않던가.
게다가 내 의견을 잘 들어줄 것도 아니면서 자꾸 의견을 말하라고 하는 사람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준비는 되어 있어야 한다. 언제 어떻게 나에게 발언 기회가 오게 될지 모른다. 이제까지 회의다운 회의, 토론다운 토론 등을 해본 적이 없다 하더라도 나는 해당 주제에 대해 생각을 정리해 두었다가 적절할 때 명확한 의견을 낼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런 기회를 매번 놓치며 네가 그럼 그렇지, 쓸데없는 소리나 하고 있어 와 같은 평가는 듣지 말아야 할 것이 아닌가. 게다가 회사 내에서와 달리 외부 사람들과의 미팅은 상당히 중요한 자리다. 회사를 대표해 협상을 위한 의견도 낼 수 있어야 한다. 상대의 의견이 어떤 점 때문에 무리한 요구가 되는지, 어떤 이유로 지금 내가 이러한 조건을 제시하고 있는 것인지 등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여기서 조금만 더 멀리 내다보자면 회사를 벗어나 개인 사업을 하게 되거나 프리랜서가 되는 시기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 그때는 정말 나 혼자다. 미팅에서 나누는 대화들이 나의 모든 일을 결정하게 만드는 순간이 되는 것이다. 싸우지 않고도 서로가 만족할 수 있는 말하기를 할 수 있어야 생존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런 다양한 상황에 대비해 상대의 의견을 들으면서도 나의 의견을 충분히 어필할 수 있는 다음 3가지 말하기 방법은 효과적인 스피치를 위해 꼭 필요하다. 1. 남의 의견을 깎아내리는 부정어는 사용하지 마라. 아무리 마음이 급해도 일단 깎아내리고 보자는 식의 공격은 곤란하다. 처음부터 의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상대의 의견에 대해 이렇다 할 근거 없이 반대를 해버리면 자칫 말실수로 발전하기 쉽다. 이러한 잘못된 분위기는 선거 시즌마다 후보들이 벌이는 토론에서도 자주 확인할 수 있다. 토론이란 어떤 문제에 대해 여러 사람이 각각 의견을 말하며 논의를 하는 것이다. 즉, 나의 의견을 전달하는데 목적을 두어야지 다른 사람의 의견을 비방하는 것으로 나의 발언을 대신하면 안 된다. 그런데 그 목적을 잃고 토론 상대를 지나치게 험담하는 쪽으로 의견을 몰고 가니 건전한 토론이 되지 못하는 것이다. 설령 다른 사람의 의견에 커다란 모순이 있다 하더라도 심각한 비방이나 공격이 아닌 선에서 나의 생각과 의견을 전달해야 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경청은 필수다.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끝이 아니다. 토론에서 중요한 것은 서로의 의견을 주고받는 것이라는 대전제만 있지 않아도 얼마든지 건강하게 의견을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이미 자신의 생각을 말한 사람의 의견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말은 안 해도 된다. 대화에 임하는 나는 심사위원이 아니다. 이야기를 나누는 주제에 대해 내가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는 무엇인지를 충실하게 밝히는 토론이 가능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2. 먼저 숙이고 들어갈 필요는 없다. 평소에 내 의견을 확실하게 말할 기회가 별로 없다 보니 자신의 생각을 밝힐 때 필요 이상으로 조심스럽게 입을 떼는 사람들이 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다. 제가 경험은 별로 없지만 아는 선에서 말씀드리자면, 이미 비슷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오셨겠지만
그래도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자신 없는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움직이는 사람은 거의 없다. 경험이 없다면서 쓸데없이 나서기는, 일하거나 비슷한 이야기 많이 들어온 거 알면서 왜 또 말하는 거야? 와 같은 생각을 불러일으키기 쉽다. 겸손한 표현으로 내 의견을 주장하려 하지 않아도 된다. 차라리 나의 단점이나 불리한 상황을 더 당당하게 이용해도 괜찮다. 제가 경험이 없기 때문에 더욱 참신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해서 한 말씀 드리자면, 비슷한 이야기가 많다는 건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관점에 동의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은 상황인데도 표현만 살짝 바꾸니 더욱 자신감 가득한 의견처럼 느껴진다. 토론이나 미팅, 협상 등의 자리에서는 불필요한 겸손은 넣어두어도 괜찮다. 3. 거절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토론이나 협상, 제안 등이 이루어지는 테이블에서는 거절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가짐이 필수다. 나의 의견은 얼마든지 거절당할 수 있다. 서로의 생각을 주고받는 자리니까 당연하다. 내 주장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은 어디에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거절이 무서워 말을 아끼지는 말자. 거절을 당하면서도 다음과 같은 것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경험. 이번에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거절당했으니 다음에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겠다는 데이터가 쌓인다. 점점 효과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어필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된다. 정보. 나의 주장이 별로였다는 건 상대가 원하는 정보가 부족했다는 뜻이기도 하다. 새로 찾아봐야 하는 자료가 무엇인지 알아보는 등 정보 수집의 기회로 삼을 수 있다. 신뢰 형성. 어쨌든 내가 시도했다는 걸 아는 사람이 생긴 것이다. 나의 생각이 무엇인지 들어준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는 게 중요하다. 아무 말도 안 했다면 그 누구도 몰랐을 테니까. 나중에라도 나의 의견에 동의하는 사람이 생기면, 혹은 생각이 바뀐 사람이 나타나면 결과가 또 어떻게 달라질지는 아무도 모른다.